자,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새 총리.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오는 16일에 일본 임시국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요식 절차고요. 집권당의 총재가 되는 순간 이제 총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무파벌, 무세습.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에서는 사실 파벌, 마치 당연하듯 여기죠. 그리고 세습 의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 차기 총리는요, 무파벌의 무세습 출신입니다. 자, 국가 이끌 리더십은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없는 게 많네요. 자금력도 없고요. 지역 기반도 없고요. 지명도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총리가 된 거죠? 세습 정치인인 아베와 의기투합. 이게 결정적 이유였다는 거죠. 실력파 참모로 정치 기반을 쌓았다. 그러니까 참모가 총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가장 결정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이겁니다. 관방장관 시절 지난해 4월이죠.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로 주목을 받나 정치인이. 그럼 여태 수십 년 정치 활동한 거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이거 연호 하나 딱 들고 이게 주목을 받은 셈이 돼버린 거예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납세, 휴대폰료 인하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놨다. 참모로서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상명하복식 위계 질서도 중시한다. 외교 부문에서는 아베와 상의할 것이다. 그럼 아베가 어떻게 상황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먼저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総裁のバトンを菅義偉新総裁に渡します。この7年8ヶ月、官房長官として国のために、そして人のために黙々と汗を流してきた菅さんの姿を私はずっと見てまいりま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拡大をするというまさに国難にあって政治の空白は許されません。この危機を乗り越えて国民の皆さん一人一人が安心をして安定をした生活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そのためには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にはその使命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따지고 보면 일본에서 흑수저 총리가 나오건 말건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 지금은 안 좋죠. 그럼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본이 총리가 바뀌는데 그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뼛속까지 2인자인 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참모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뼛속까지 2인자인 스가 아베 계승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투다. 그럼 달라질 게 없다. 우리하고 여전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기사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했어요. 보시죠. 이념 성향이 옅은 스가 새 총리로 한국, 중국과 외교 활동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 성향 자체가 어떤 독자적인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모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민생 안정, 실리 외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하고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신문기사 봤는데 해석이 좀 달라요. 자, 배정호 교수님. 네. 관심사는 우리하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 새 총리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틈을 좀 파고들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여지가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베 계승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베 총리 또 그리고 그 세력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념 지향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실리 지향적이기 그럼 때문에. 약간 유연할 수도 있다고 들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본인이 당면한 과제가 코로나19 예. 국난을 일본도 역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예.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9월에 예. 다시 본인이 뽑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근데 있어요. 임기가 잔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1년도 9월에 안 다시 됩니다. 따지고 총재와 보면. 또 총리에 선출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뭔가 정치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실리 외교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예. 만들어낼 기회가 왔고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본인 입장은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이념 성향이 뭐 그렇게 한쪽에 막 치우친 게 아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의견인 거고 또 일각에서는 워낙 총리되는 과정이 힘센 파벌들 힘을 받아서 된 거니까 그 파벌들이 굉장히 강성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 안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걱정된다. 또 이런 분석도 좀 여기저기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